네, 이제 곧 식목일입니다. 그동안 산림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최근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인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약 1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연 249만 원의 산림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김기동 임원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숲은 우리에게 이제 목재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 정화, 국토 및 생활환경 보전, 그리고 휴양, 치유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공익기능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이 산림 공익기능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분석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산림 공익기능의 총 평가액은 126조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액은 이제 국내 총생산 GDP의 약 한 8%에 해당하고요. 산림이 국민 1인당 249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농림업 총생산의 4배, 임업 총생산의 65배, 그리고 산림청 예산의 6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를 12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떠한 가치들이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숲은 우리에게 많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평가한 기능들을 말씀드리면 수원 함량 기능, 산림 정수 기능, 토사 유출 방지 기능, 토사 붕괴 방지 기능, 온실가스 흡수 기능, 대기질 개선 기능, 산소 생산 기능, 열섬 완화 기능, 산림 휴양 기능, 산림 치유 기능,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 그리고 산림 경관 기능을 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조림이 잘 이루어진 산에서는 이 산사태 가능성도 크게 준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있음으로써 토사 유출이라든지 토사 붕괴, 즉 산사태를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이제 뿌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물 역할을 해서 산사태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12가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지요? 네, 우선 열섬 현상에 대한 정의를 조금 말씀드리면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의 각종 인공시설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산림이 이런 열섬 현상을 저감시켜주는 기능을 열섬 완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평가에서는 이 열섬 완화 기능이 약 1조 1천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숲의 공익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나무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 산림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이 더 사라지고 있습니까? 네, 산림청에서는 매년 2만 헥타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림, 즉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산림을 매우 잘 가꾸고 있는데요. 그러나 산림 면적의 경우에는 택지 개발이나 공장 부지 건설 등으로 매년 한 8천 헥타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이 매년 만 헥타르 정도씩 줄어도 숲의 공익적 가치는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매년 산림 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숲은 전체 산림의 약 한 90%가 20년에서 50년생으로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이 성장이 지금 왕성한 시기고요. 또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나무의 제적, 즉 부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부피 증가로 산림이 공익적 가치가 더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도시 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당장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서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산림이 파괴가 된다면 우선 우리 국내 목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목재 산업이 수입 원목에만 의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공익 기능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밝은 물과 공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형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토사 유출이 심해질 것이고 산사태 등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민적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산림 휴양 활동은 할 수 없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숲에 사는 다양한 생물인 새나 야생동물들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림이 파괴가 되면 우리가 받는 유무형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숲의 중요성, 가치를 잘 피부에 와닿지 못하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드는데요. 이 앞서 12가지로 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이 숲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공익적인 이익이 있을까요? 예, 산림의 공익 기능은 다양합니다. 12가지 평가한 기능 이외에도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기능, 그리고 소음을 저감시키는 소음 방지 기능, 그리고 산림 교육, 그리고 전통 문화 유지 같은 다양한 공익 기능이 있습니다. 네, 뭐 요즘 또 그리고 산림 치유 같은 것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산림을 좀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김기동 임업연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숲의 소중함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건강한 산림 가꾸기에 대해 관심과 또 일종의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좀 산림을 계획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